억만장자가 이 집에 들어가고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집터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부자도 가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집터의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제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담긴 과학이었죠. 좋은 터에 지은 집은 대대로 번성했고, 나쁜 터에 지은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졌습니다. 현대에 와서 풍수지리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회장님들, 재벌 오너들이 왜 아직도 풍수 전문가를 고용할까요?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풍수지리의 핵심은 기의 흐름입니다. 좋은 기가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쌓입니다. 반대로 나쁜 기가 머무는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이건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지오패식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땅의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집터가 재물을 세워나가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땅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땅은 풍수에서 가장 흉한 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뾰족한 곳으로 모이면서 날카로운 살기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곳에 살면 가족 간 불화가 생기고 사업이 기울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실제로 삼각형 땅에 지어진 건물들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소유주가 자주 바뀌거나 사업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도 삼각형 땅의 건물은 평균 소유 기간이 다른 땅보다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에 위치한 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 방을 쓰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기 쉽다고 전해지죠. 만약 현재 삼각형 땅에 살고 계시다면 뾰족한 부분은 정원이나 창고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뿐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기가 고르게 퍼지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막다른 골목 끝집을 조심하세요. 막다른 골목은 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조용하고 차도 안 다니니까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의 위치 중 하나랍니다. 기가 정체되면 탁해집니다. 신선한 에너지가 순환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도 정체되기 마련이에요.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막히고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막다른 골목 끝집에 사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현관 앞에 조명을 밝게 하시고 바람개비나 풍경 같은 움직이는 장식물을 달아두세요. 기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T자형 도로 끝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T자형 도로 끝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향해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노충살이라고 부릅니다. 창을 들고 집을 향해 달려오는 형상이거든요. 노충살에 맞는 집은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주민들에게 급작스러운 재난이 닥치기 쉽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선 도로를 통해 차량이 고속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크고 소음과 진동, 매연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집터는 예로부터 가장 경계해야 할 흉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도 이런 자리에는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대문 앞에 조경을 심어 직접적인 기의 충돌을 막거나 팔계경이라 불리는 거울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이런 집을 피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경사진 땅도 재물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앞이 높고 뒤가 낮은 땅,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재물이 뒤로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운과 재물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반대로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좋습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이 있고 앞으로 시야가 트여있는 형태가 명당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런 땅에서는 재물이 보이고 가문이 번성합니다. 좌우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땅은 기의 균형이 맞지 않아. 그런 집에 살면 가족 중 특정인만 계속 손해를 보거나 한쪽 방향의 일만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경사지에도 집을 잘 지을 수 있지만 풍수적 결함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지를 구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과 관련된 흉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물의 흐름과 위치에 따라
오히려 재물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앞을 지나는 물이 빠르게 흐르면 재물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집 뒤에서 물이 흘러나가면 등을 찔리는 형국이에요. 집 주변을 감싸 안듯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수도나 배수로가 집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이 지나가면서 나쁜 기운을 가져오거든. 냄새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도 탁해지게 됩니다. 예전에 개울이나 연못이 있었던 자리를 매립해서 집을 지은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물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습기 문제가 생기고 그 집에 사는 분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앞에 하천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물이 단지를 향해 들어오는 형태면 좋고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면 재물 유출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기가 강한 곳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음기가 강한 곳이 어디냐고요? 묘지 근처, 병원역, 장례식장 인근, 도살장이 있었던 자리, 이런 곳들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양기가 부족해지거든요. 양기가 부족한 집에서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진력과 활력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조량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루 종일 그늘진 집, 앞 건물에 가려서 햇빛이 안 드는 집, 이런 곳도 음기가 쌓이기 쉬워요. 밝고 따뜻한 기운이 드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하나 지하주거 공간은 양기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오래 살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로 기탈 흉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송전탑이나 고압선 근처는 피하셔야 합니다. 강한 전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풍수적으로도 기의 흐름을 교란시킵니다. 실제로 고압선 근처 주민들에게서 건강 이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소음이 심한 곳도 문제입니다. 기차역 바로 옆, 비행기 소음이 심한 지역, 고속도로 인접 지역, 이런 곳에서는 평화로운 기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가정 불화나 사업 실패로 이어지기 쉽죠. 쓰레기 처리장이나 공장 근처도 피해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도 탁해지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으니 여러모로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990년대에 강남에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어서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삼각형이었고 뒤쪽이 낮은 경사지였습니다. 입주한 지 2년 만에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고 3년째에는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5년이 지나니 건강까지 나빠지더라고요. 결국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운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분이 우연히 명당 자리에 작은 집을 구입했어요. 뒤에는 작은 동산이 있고 앞에는 완만하게 트인 형태였습니다. 물도 집을 감싸는 듯이 흘렀고요. 그 집으로 이사한 후 승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일도 대박이 났고 10년 후에는 자산이 10배 이상 불어났다고 해요.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좋은 터의 기운이 도움을 줬다고 믿으신다더군요. 그렇다면 이미 좋지 않은 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곳에 음기가 쌓입니다. 집 안 구석구석, 특히 현관과 거실을 밝게 유지하시면 양기가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화초를 기르세요.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돈나무, 금전수, 행운목 같은 재물운에 좋은 식물을 추천드려요. 셋째, 수조나 어항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다만 물이 고여서 탁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넷째, 집안의 잡동사니를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 고장난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과감하게 버리시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우산이나 박스 같은 물건을 치워두시면 좋은 기운이 더 잘 들어옵니다. 여섯째, 거울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버립니다. 현관 옆면으로 옮기시거나 치워두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풍수 소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괘경, 코끼리 장식, 삼족 두꺼비 같은 전통적인 풍수 아이템들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사입니다. 아무리 보완책을 쓰더라도 땅 자체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여건이 되신다면 좋은 터로 옮기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은 집터는 어떤 곳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배산 임수,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을 바라보는 형태가 명당의 기본입니다. 뒤에 산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앞에 물은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자청용 우백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낮은 산이나 언덕이 있고 오른쪽에도 비슷하게 있어서
집을 감싸는 형태가 좋다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땅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기가 고르게 퍼지고 안정적이에요. 약간 뒤가 좁고 앞이 넓은 사다리꼴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형상이거든요. 집 앞이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명당이라고 하는데 앞이 막혀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전망이 좋고 시야가 넓은 곳을 선택하세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웃집이 너무 높아서 압박감을 주거나 뾰족한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동네가 최고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배치를 보세요. 뒤에 더 높은 동이 있어 등을 받쳐주고 앞은 트여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단지 입구 바로 앞 동은 노출이 심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층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답답하고 너무 높으면 땅의 기운이 닿지 않습니다. 중간층이 가장 무난해요. 물론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수 위치도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 바로 옆은 소음과 진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복도 끝, 집도 기가 정체되기 쉬워요. 중간 위치의 호수가 대체로 좋습니다. 베란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남향이나 동남향이 햇빛을 잘 받아서 양기가 좋습니다. 북향은 음기가 쌓이기 쉬우니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집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아무리 명당에 살아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거든요. 풍수지리는 환경을 바꿔서 운을 좋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사람이에요. 좋은 터에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진정한 번영이 찾아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집터로는 삼각형 땅, 막다른 골목 끝집, T자형 도로 끝집, 경사진 땅, 물이 빠져나가는 곳, 음기가 강한 곳, 송전탑이나 소음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좋은 지퍼는 배산임수 형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땅, 앞이 트이고 뒤가 받쳐주는 형태입니다. 이미 좋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다면 조명, 화초, 정리정돈으로 보완하시고 가능하다면 좋은 터로 이사를 고려해보세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터를 선택하시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당신의 번영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